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활기찬 경제도시와 교육발전도시 등 5대 비전을 바탕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GTX C노선 연장 승인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현안들 역시 중점 추진 과제에 담겼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동두천시의 제1과제는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 그 중심에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상패동 일원에 약 2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업 유치가 과제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통신장비와 의료물질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된 유치 업종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LH와 지금 국토부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미 선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공격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을 갖는 지난해 주요 사업들 역시 올해 중점 과제로 다뤄집니다. 지난해 확정된 GTX C노선 동두천 연장.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GTX C노선 연장 실시 설계를 추진해 2028년 본선과 함께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인재센터를 지금 동래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영유아부터 초, 중, 고, 대학과 또 시민과 연계한 우리 동두천만을 위한 특성 교육발전 특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도시 조성도 올 한해 동두천시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해 처음 소개된 소유산 확대개발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소유산을 중심으로 테마파크와 체험 공간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특히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빙상도시의 자존심을 지키는 한편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 동천시의 가능성을 설득하고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빙상의 도시 동천이라는 꿈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동두천시는 70년간 자리해온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동두천시가 2025년 비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양주시가 시의회에 대체 부지를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 화장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양주시가 입장문을 내고 최대한 6개월 안에 현 부지인 방성 1, 2와 비교해 더 나은 대체 부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주시는 2023년 12월 방성 1, 2를 장사시설 최종 부지로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고려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연천군이 서정대학교 그리고 연천군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 연천군 관관과장은 지역 관광과 반려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는 오는 10일까지 2025년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은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접종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접종은 당일 방문해야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독감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도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소아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환자들이 대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병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고열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목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해서 혹시 독감일까 싶어서 미리 검사하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모이는데 혹시나 가족들한테 전염될까 봐 미리 검사하고 치료받으려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달 20일.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구 1000명당 3.9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8주 연속 증가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7.3명이던 의심 환자는 마지막 주엔 73.9명으로 한 달 새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이 많은 7살에서 18살 소아 청소년에 이어 사회생활을 하는 19살에서 49살로 확산한 뒤 지금은 전 연령이 콜록이는 셈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며 확산이 빨랐는데 증상은 비슷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RS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열, 몸살, 기침, 콧물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RS까지 만약에 같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라도 조금 마스크나 이런 거를 하거나 식사나 이런 시간도 조금 달리 한다든지.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2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력을 높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9일 수도권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강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8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동두천과 연천,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 일부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9일 수도권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낮에도 영하권 기온이 유지되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올겨울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합니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가운데 3단계로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일부터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동파나 동결 피해 복구에 집중합니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지속될 경우 집을 비울 때도 수돗물을 가늘게 흐르도록 하고 동파가 의심될 때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인천으로 전입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본인 소득이 월 287만 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전입한 경우 소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시민들에게 직접 올해 시의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행사에는 유 시장이 직접 주재하며 민생 현안과 밀접한 주요 실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올해는 시민중심 복지 실현과 제2경제도시 완성, 문화성시 인천과 Always 인천,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 등 5대 정책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남동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9일 인천 상공회의소, 13일 틈문화 장착지대, 14일 인천교통공사, 16일 송도 미추홀타워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1월부터 동두천시 상폐지구를 대상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착수합니다. 상폐지구는 미군 부대 철수 이후 인구 유출 등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데요.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상폐로 일대 약 4만 100제곱미터에 안전 쉼터와 주민 공유 공간 등을 조성하고 집 수리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도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 서류를 취합해 지원 대상자에게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보냅니다. 인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모든 국립과 공립, 사립초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초등과정 신입생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오는 3월 1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입학준비금은 2025년 3월 6일자에 아이가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등록한 수익자 부담 경비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인천 시티투어 이용객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4년 인천 시티투어의 이용객이 전년 대비 16.3%, 매출액이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이용객은 전년도 대비 85.2% 증가했습니다. 월별로 진행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비롯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한 크루즈 승객 및 공항 환승객 유치, 항공 예약 플랫폼과 글로벌 게임 행사를 연계한 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레트로 노선을 통해 특화 버스를 운행하고 기존 22석 2대로 운영했던 테마형 노선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을 폐지하고 핵심 노선 중심으로 개편해 45인승 1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용률 현실화를 위해 요금도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 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요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마이스 시설인 송도 컨벤시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 1,014건의 전시회의를 개최해 누적 방문객 106만 80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약 5,607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시장 가동률은 57%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행사도 이곳에서 883건이 진행됐습니다. 매출액은 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2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에이펙 연계 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재 1,410개가 지정돼 있는 도내 착한 가격 업소를 올해 2,086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정 대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